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핫한 이슈 오늘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선주 관련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콩의 CK허치슨 홀딩스가 미국의 파나마 운하를 포함한 항구 운영권을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독점 조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거래에 대한 압박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를 막으면 중국이 강조해온 친기업 정책과는 좀 모순되는 상황이고 거래를 허용하면 항구 운영권을 대거 잃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 또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조선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운항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죠. 미국이 외통수를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수를 정말 잘 두고 있는데 친기업 성향에서 비껴나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중국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득은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항구 운수권과 관련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중국 항로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중국의 발주 건수 줄어들고 그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나마 운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첫 번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확실히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점을 가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데 조선주들 이번에 앞서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역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더 좋아질 거니까. 역대라는 표현 굳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더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개선될 건데 역대라는 표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포인트들,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얼마만큼 올라왔는가, 주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게 가장 우려감 수순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공매도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죠. 네. 우리가 그럼 일단 처음 시작하면서 이 지금 조선주들, 그래서 주가 비싸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공매도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네. 하나오션 먼저 보고 갈게요. 네. 하나오션. 전거래일 4월 1일 기준입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얼마였을까요? 5%밖에 안 됩니다. 5%요. 최근에 공매도 비중 40%, 60%, 막 20, 30% 넘어가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주는 어때요? 괜찮죠.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조선주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지겨우니까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시장이 왜 눌리겠습니까? 내일 관세 발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수단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첫 번째가 조선입니다. 협력 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강구를 하고 있다시피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죠. 상호 관세가 과연 이 조선업의 발목을 잡을지언정 해제가 되고 협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경기 민감 섹터로 조선주가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 개선 확대향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오션 말고 삼성중공업도 한번 보실게요. 네. 삼성중공업은 현재 공매도 매매 비중이 3월 31일 15%에서 10%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요. 앞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고 조선주도 우리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5개월 만에 매출 역대 최고치 찍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실적 잘 나올 거랍니다. 근데 공매도를 왜 쳐요? 물론 주가에 대한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한해서 공매도를 많이 개입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테마성 높고 주가가 비싸다. 그런 종목들에 많이 들어오죠. 실체가 없는 것들의 공매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많이 보시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거지 조선주 공매도 비중 이 정도면은 귀엽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러 HD 현대그룹주 보실게요. 현대미포 보겠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지금 공매도 비중이 16%가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 탱커 내지는 흑자 전환세가 넘어오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중에서는 주가가 가장 저렴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세는 약할 수 있다는 점으로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최근에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2007년도 그리고 2009년도까지 그때 강세 사이클이 생각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조선주의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장기 연간 단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아직 내가 조선주를 못 담은 분들께서는 앞선 구간의 조정이 좋은 기회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부터 다시 한번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최근에 주가 조정 정말 깔끔하게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딱 지지해주면서 추가적인 이탈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월, 5월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이 실적 시즌에서 강세 보일 수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악재를 꺼낸다고 했었을 때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 잘 지키는 기업이고 트럼프 향의 정책주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조선,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앞선 강한 매물대 진입 구간에서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부터는 다시 지난 고가, 전고점 근처까지 돌파 시도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커요. 1승을 한번 보실게요. 네. 삼성중공업과 그 여타 조선 3사의 지금 모든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1승입니다. 1승이에요. 자, 그런데 1승 같은 경우 기자재 종목들의 낙폭은 오히려 더 큽니다. 자, 근데 오늘 오늘 거래일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시켜 놓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조선주 사이클 구간에서 주가가 빠르게 떨어진 이런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매집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또 이번 하락 구간에서 또 새로운 접근 그리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로 다시 한번 거듭날 조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대형주도 기자재 관련주도 지금 현재 노려볼 만한 거네요? 지금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인데 당연스럽게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라고 하면은 당연스럽게 대형주 쪽에 더 비중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은 FLNG. 나는 LNG 쪽을 더 집중하고 싶어요 하면은 삼성중공업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방산 쪽까지 함대. 굉장히 지금 미국의 이 해운 시장. 함정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점 가져가면은 그 이득이 얼마나 클까라는 기대감까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함정 쪽 보겠다 하시면 하나오션, 나는 FLNG, LNG 쪽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중공업 쪽으로 비중 확대하는 포인트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과 LNG 관련 모멘텀도 함께 짚어봤고요. 무엇보다 조선주 안에서 트럼프향 정책과도 방향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도 약간 피해갈 수 있고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싫어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조방수 매니저님의 방산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생산 허브를 건설합니다. 호주에 이은 두 번째 현지 공장인데요.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서 K방산 견제를 뚫고 유럽 내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특히 루마니아가 앞서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폴란드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유지와 보수도 굉장히 용이할 전망입니다. 방산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주의할 포인트에 대해서 만약에 유럽 증시 자금, 특히나 방산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올 경우에 국내장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당장에는 일단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 만큼 일단 루마니아 내지는 지금 폴란드까지 전반적으로 수출량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방산주들한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모습에서 안정화를 찾아간다는 점. 전거래일 기준으로 우리가 또 일정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인 모습에서 안정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산주도 그에 따른 수요를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예요. 자, 앞서서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공매도 비중 어떻습니까? 실적이 잘 나올까요? 방산주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도 공매도 비중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현대로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2차 수출 계약에 대해서 이제 생산 기지 같은 경우에도 본토에서 진행한다라는 말이 많다시피 현대로템 현재 공매도 비중은 1.8%밖에 안 됩니다. 전거래일 기준으로요. 정말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피난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조차도 공매도 비중이 몇 %였습니까? 20%가 넘어갔었어요. 네.
방산, 조선주.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높지 않은 섹터들을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시장에 저는 주도주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도주 종목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세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1등은 조선이다라는 점을 저는 일단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현재 1.8%, 그리고 항공 쪽으로 넓혀가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골든돔 이쪽으로 간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매도 비중 0.9%입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비싸고 높다라고 해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을 표방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 어떻다? 전혀 없습니다. 공매도가 없고 실적으로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적이 우리 기대보다 컨센서스보다 더 서프라이즈 뷰를 만들어준다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 컨센서스보다 서프라이즈 만들면서 이익 성장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로 뛰어넘었다 하면서 그 등분 계속 상승세를 만들어갔잖아요. 방산과 조선이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도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현대로템 차트도 보시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현대로템 꿈쩍도 안 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네.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어떤 섹터를 강하게 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장 초반 시작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 관세 내일 발표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내일 발표 나올 종목들,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외신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은 방산 쪽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번에 방산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자국 내 기업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산 시장의 캐파를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방산주들 나쁠 이유 없다. 물론 여기서 미국과의 수출입 경쟁을 붙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을 때 좀 주의를 하고 그 전까지 실적향에 따른 부분 공매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우상향하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야말로 현 시점에서 주도주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공매도 비중도 적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방산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최근 또 종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식은 방산주 흐름에 좀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완벽하게 휴전이 들어간다고 해도 필요한 게 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뭐 군비 증강은 계속해서 축소 추세가 아니라 해마다 증강 추세입니다. 줄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수급이 국내장 내에서는 그럼 재건주들, 뭐 모델러 주택 관련주들 아니면 재건, 건기계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쪽에서 방산 쪽에서 만약에 재건 내지는 휴전 쪽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보셔야 될 섹터 딱 말씀드렸어요. 탄약.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할 때 벌이는 이 화력전 형태가 뭐냐면은 정말 구시대적인 화력전을 펼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전을 하잖아요. 드론을 통해서 네. 우주 항공을 통해서 뭐 아니면 테슬라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입니다. 이 과거 소련 진영에 있던 이 국가들의 전쟁 형태가 뭐냐면은 화력전이야. 그냥 강하게 박격포 계속 쏴대고 오지마 하면서 계속 쏴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소모된 게 뭡니까? 탄약이에요. 탄약. 그래서 탄약 수요는 다시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 박격포나 이 포탄에 대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대여 형식으로 이미 많은 물량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시 그러면 탄약 채워야죠. 이 탄약 관련주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풍산이죠. 풍산도 이번 시장에 특히나 하락세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회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상향하는 모습은 그대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아직도 빠지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만 체크해 보시면은 만약에 재건이래요. 휴전이죠, 휴전. 네. 휴전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박격포 포탄, 이런 포탄을 다시 채워야 된다. 탄화를 다시 채워야 된다 하면은 풍산 쪽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박격포 시장에 진출한다. 해외 이제 수출에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현재 마찬가지로 시장세에 이기지 못하고 주가 자체는 저렴한 상황입니다. 방산 포탄주들 이렇게 함께 두 종목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탄약 관련주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원전주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 4시 상호관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발표와 동시에 부과가 된다라는 언급이 간밤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도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 안에서 외국인의 원전 소유 지분 제한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이 되면서 원전주는 또 앞으로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컴팩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당연히 가야죠. 이번에 그 지브리에서 GPT 그 이미지 엄청 난리 났잖아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게 냉각 시장 쪽인데 결국에는 데이터 서버 늘리고 저 생산하고 이쪽 가면 원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뭐 크게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정치적인 모멘텀에서 휩쓸린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을 띠는 모습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확인이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포인트. 두 번째로 공매도 대처 잔고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한 번 정도 밀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물론 정치적인 모멘텀도 같이 붙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양당 모두가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이 좀 소요될지언정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미국과 한수원이 협의를 했다시피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도 이미 깔끔하게 소송권도 확인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량의 확대에 따른 부분들 시장 내에서 주목받으면서 이 과거의 조선주들 강하게 움직였었을 때 원전주들도 마찬가지 흐름 보였었거든요.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다. 그중에 한 축 원전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꽉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현 시점의 주도주, 조선주와 방산주와 함께 또 트럼프향 정책과도 발맞춰가고 있는 원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조방원 중에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방산으로 준비해 왔고요. 지금 딱 아침장 너무 세길래 이거 방송 나오기 전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안정적으로 지금 딱 자리 좋은 상황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보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보잉의 2대 주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8,83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휴니드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니드. 과거에 이제 보잉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판매량 확대와 연관 지어서 보잉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마 이번에 관세 발표와 함께 나올 가능성을 매우 크게 짚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 발표 악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그날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여기 방산 쪽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중에 수혜를 받는 것은 바로 보잉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군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지난 예산안 대비해서 20%에서 30%까지 증액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내지는 보잉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니드는 보잉의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이번에 상승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군사 방산주들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방산주들 주가가 저렴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가 중에 하나가 휴니드일 것 같습니다. 휴니드가 완전 과거에는 빅텍이나 퍼스텍처럼 악재성적인 모습에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나 보잉 같은 경우 보잉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드론주로서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보잉 쪽으로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니드한테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내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관세 발표와 함께 행정명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일단 외신 통해서는 오늘 내일 기준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온다면 미국 장내에서는 그럼 보잉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보잉이 급등이 나온다? 그럼 행정명령 나왔다? 휴니드 같이 가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주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 국내, 자국내 기업들의 계속 우상향을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산주도 함께 수혜를 받는다는 점, 물론 함께 이 부품에 대한 수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휴니드의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휴니드 최근 시장세로 인해서 하락분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런 자리를 좋아해요. 1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역별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과 상승분 붙이면서 다시 추세 돌리는 구간 1차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과 보잉의 주가 추이와 함께 움직인다면 충분하게 지난 10,800원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지난 고가 돌파 나오는 11,000원을 목표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 방산주 안에서는 저희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장비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명령이 현재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7,600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대망의 관세 발표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